보아, 오늘은 요 분이 잘생긴 미남이시죠. 미남이 이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오는 곳을 반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분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어딘가를 가죠. 갔더니 이분이 반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지 알아볼 거예요. 자, 궁금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두 분의 사랑을 이분이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곳입니다. 이게 어딘가요? 웨딩데이죠. 저희 결혼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 박람회죠. 바로 결혼 박람회나 베이비 박람회 이런 건데, 여기에 제가 하나 붙여놨죠.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뭘 가입을 하는 거야? 지금 결혼을 하는데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요 분이 앉아있고, 아까 요 분 두 분이 걸어오죠, 커플. 그래서 요 분이 기다리면서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결혼 박람회. 자, 결혼 박람회에 보험과 무슨 관련된 할 말이 많은지 가입하신 분은 아실 거고, 가입 안 하신 분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자, 불안전 판매에 온상, 박람회 보험영업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불안전 판매 상품은 대부분 종신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이 결혼 박람회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종신보험이 항상 가입되어 있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사망보험금인데 미리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잘 준비하셨네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저축보험입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위에 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그럼 추천받아서 했냐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박람회 가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저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가입하고 나면 모니터링 전화 오잖아요. 거기 전화 올 때 저축입니까, 이 보장성 보험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쪽에서는 이걸 저축보험이라고 하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장성 보험인지도 알고 있지만 거기서 저축보험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축이라고 하고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죠. 3년 5년 지나니까 이게 뭔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 추천을 받아서 했다가 3년에서 5년쯤 지났을 때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 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죠? 이미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인구의 대부분이.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죠. 그러니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가입을 한다는 게. 보험 업계에 적용될 새 회계제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회계 기준, 보험 회사의 그 자산이나 이런 그 재정 규모 이런 것을 반영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 판매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저축성 보험을 팔면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나가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근데 종신보험은 뭐예요? 종신보험은 반대로 사망해야지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나갈 돈이 엄청 유예가 길어지는 거죠. 사망은 언젠가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종신보험을 많이 팔아야 보험업계의 새 회계 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축보험을 팔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거기에 줄어들 줄 모르는 가계부채와 낮은 보험 계약 유지. 보험을 10명이 가입하면 2년 안에 8명이 해지를 합니다. 그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은 회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낮은 보험계약 10명 중에 8명이 해약해버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와, 내가 이거 이렇게 2년 동안 넣었는데 해지한급금 내가 넣은 거 반도 안 주네, 진짜 보험회사 도둑놈이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도 맞죠. 맞지만 보험회사는 더 짜증나요. 계속 들어와야 될 돈이 더 큰데 요거 반도 아닌 걸 줬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반도 아닌 걸 줬지만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을 이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20년 납이잖아요, 보통. 그 20년 동안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해지를 하는 바람에 내가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놓친 보험회사도 답답하다 이거죠. 보험 불신등도
보험 영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속 이렇게 불안전 판매를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설계사들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 보험에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타깃 분명하고 접촉이 쉽죠. 보험박람회, 결혼박람회죠. 보험박람회가 아닌데 보험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보험 상품을 많이 파니까 어쨌든 결혼박람회, 베이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서 불안전 판매를 비롯한 보험 영업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타깃이 분명해요. 딱 신혼부부라는 타깃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죠. 어렵게 힘들이지 않고 많은 소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박람회 한쪽 구석에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가면 진짜 웨딩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한쪽 구석에 금융 부스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연수막가게 제일 정문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우리가 길 가면 막 식당이나 뭐 어디 길거리 가면 호객행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호객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타 금융사를 가리키는 비난행위도 이어져. 왜냐하면 여기를 까야 내가 나한테 가입을 하니까. 이런 것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관건이죠. 이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베이비 박람회를 온 것인지 웨딩 박람회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 박람회를 방문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가 웨딩 박람회를 왔는데 나는 왜 금융 박람회에 와 있는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사실은 제가 그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보험 영업의 최종 목적은 종신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의 꽃이라고 해요. 왜? 잘 보세요. 이 종신보험의 영업의 꽃인지. 이거 정말 혜택도 사망해야지만 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아온다.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영업의 왕이다, 영업의 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고객한테 유리하면 설계사 수당이 약간 작고요. 반대로 보험의 회사에 유리하면 설계사 수당이 높아요.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종신보험은 사망해야지만 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당이 제일 높은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영업인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멘트는 소비자에 맞춰 달라진다. 그러나 알고 보면 상품은 한결같다. 그러니까 이 커플과 이 커플들을 현혹하는 멘트는 틀려요. 하지만 최종 목적은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웨딩 박람회에서는 신혼부부 재테크 상담 받으세요 혹은 신혼부부 재무설계 해드립니다라는 멘트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은대요. 신혼부부 재테크, 신혼부부 재무설계 이 훅 하잖아요. 왜냐면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첫 마음이 어때요? 잘 살아보자. 우리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1년 뒤에 이혼할 거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남들보다 잘 살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재테크 상담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신혼부부에 맞춰진 재무설계 기존의 틀이 아니라 신혼부부에 맞춰진 재무설계를 해드립니다 라는 거에 현혹이 돼서 가는데 이렇게 갔더라도 어쨌든 상담하면 제일 끝에는 종신보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멘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 기사예요. 저 웨딩 박람회는. 근데 2016년에 동부생명이 예비부부 대상 맛보기 마케팅으로 종신보험을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엄청 성과를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혼부부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신혼여행이 있죠. 그 신혼여행 때 여행자 상해보험을 공짜로 해준대요. 이 사실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걸 끼워주면서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거 끼워준다 하면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득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부생명은 2년 전부터 웨딩업체와 제휴를 맺고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자 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행자 상해보험을 미끼로 더 큰 종신보험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신혼부부의 경우 사실은 실손 의료보험, 보장보험 외에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비 마련 등 저축성 보험이 더욱 권장한 상품이지 종신보험은 가계부담이 높은 중장년층에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를 최저의 금액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돈이 필요한 보험이 뭐예요? 보장할 보의 위험할 험잖아요. 이 위험을 보장하는데 이 보험이 마치 저축그릇 둔갑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 맞춰져서 설계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걸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종신보험이 장기 상품이에요. 보통 20년 납이 많죠. 높은 보험금 맞죠? 높은 보험금 보통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가요. 딴 거 보장성 보험 하는데 5만원 7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 30만원이에요. 근데 이 5만원 7만원짜리는 나갈 돈도 많아요. 어떻게 조금 아픔이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20만원 30만원 내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받을 일이 없습니다.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많은 수수료를 안겨주는 효자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설계사 입장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을 10개 파는 것보다 종신보험 1개 파는 것이 훨씬 이득. 실손보험 100개 파는 것보다 종신보험 1개 파는 게 이득입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소비자한테 유리하거든요. 즉 별 도움 안 되는 상품을 힘들게 발품 파느니 도움되는 종신보험 판매에 올인해 열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보장과 확실하게 보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타먹을 수 있는 보험이 있구나. 정말 이런 보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구나. 소소하게 이 보험을 맨날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타서 내가 보험이 도움되는구나. 그런 걸 인지시켜 주고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들어오는 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 비용을 하는데 정말 높았어요.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가면 적자인데 내가 여기에서 왜 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이거 팔아서 남는 수수료를 가지고 이만큼을 팔아도 이 들어가는 업체의 이 돈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여기는요 종신보험을 팔면은 요게 남지 않느냐. 니네들은 여기서 종신보험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많은 돈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내면 이거를 팔면은 이 보장성 보험 조그만 거 작은 거를 팔면은 우리가 니네한테 받아가는 돈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업체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팔면 네가 얼마 남는지 아니까 이만큼 남으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업체 측에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미리 이렇게 큰 금액을 부르고 네가 여기서 종신보험 20개를 팔 수가 있다. 네가 영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20개 거기에 합당한 이 업체의 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비싸게 부르니까 내가 진짜 보장성 보험 쪽 좋은 보험을 소개시켜주고 판매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업체를 종신보험 팔고 비싸게 받아버리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많은 돈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설계사의 잘못도 있고 보험 업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웨딩 업체도 여기는 소개가 안 됐지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종신보험을 아예 팔아라고 대놓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채널을 이용할 때 제가 앞번에 이야기했던 머니톡 사건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비싸게 부르면 반대로 소비자한테 유리한 보험이 아니라 설계사한테 유리한 보험을 팔아서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업체에 비싸게 낸 돈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채널을 지금 운영하는 것도 너무 이런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선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